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 역사의 달인 이재령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민족운동의 전개, 즉 일제강점기를 이번 시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중에서도 이번 시간은 이제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 반만년 역사 동안에 가장 암울했고, 가장 침울했고, 가장 탄압을 받았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요, 결국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싸웠고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인의 스토리는요,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곤장 들어봤습니까? 곤장은요, 진짜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했던 진짜 전근대적인 처벌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곤장은 이제 이렇게 넓은 걸로 이렇게 때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는 게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요, 바로 뭐냐면 태예요, 태. 오케이? 사람을 막대기로 때려요.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제강점기에 뭐 근대로 들어섰다라는 그 시점에서도 이런 전근대적인 이런 막대기, 이 막대기로 때리는 형벌, 태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공무원 있죠. 공무원과 그리고 교사, 교원이죠. 이 교원들에게 제복이라든지 칼을 차게 한 겁니다. 감 잡힙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뭐라고요? 무단통치라고요. 무단이 무슨 말입니까? 무기입니다. 무력이에요. 단은 끊을 단자입니다. 무력으로 끊으려고 했던 거야. 이 일본은요, 어떤 나라예요? 원래 우리가 진짜 이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쭉 가르쳐 줬던 나라잖아. 선진 문물을 우리가 주로 전파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 아닙니까? 삼국시대는 백제가 뭐 불교 전해주고 유교 전해주고 그러다 또 조선시대 통신사로 또 파견하고 우리의 선진문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인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조선인들한테는 진짜 무력으로 우리가 일본 일제에게 지배를 당하곤 있지만 나라를 비록 빼앗겼지만 뭡니까? 문화적인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월감. 감 잡혀요? 조선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이런 우월감, 진짜 힘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더 앞섰다. 역사적으로 더 앞섰다라는 우월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감 잡힙니까? 무단통치로 이 우월감을 끌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무단통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바로 폭력이죠. 이게 바로 무단통치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이 일제가 통치 방식, 이 무단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바로 1910년대, 오케이, 그리고 1920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 1930년대 이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몇 가지 시기예요?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1910년대는요, 나와 있듯이 무단통치입니다. 무단통치. 오케이? 그리고 20년대는 문화통치예요. 이 문화란 말은 얘네들이 만든 겁니다. 이 일제가요. 소위 문화통치라고 불리는. 이거는 뭐 문화통치 할 때 왜 이렇게 듣는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1930년대 이후는 민족 말살 통치다.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민족 말살 통치다.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무단 통치,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가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1910년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 국권을 침탈 당했잖아요. 경술 국치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해가지고 이제 1910년이고요. 그리고 이 1910년도 쭉 가다가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뭐냐면 1919년이에요. 1919년. 아이고 아닙니까? 이때 뭡니까? 3.1운동이 발생해요. 3.1운동. 즉 3.1운동을 계기로 이 일본, 이 일제가요. 통치 방식을 바꾼 거야. 문화 통치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30년대 이후의 시기는 1931년 일본이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만주사변. 이 만주사변은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운 거예요. 중국을 친 겁니다. 즉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를 이용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아예 말살시켜버리겠다. 왜? 군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한다. 뭐 정확한 시기는요. 계속 할 때 보겠다는 겁니다. 즉 이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무단 통치죠. 시기상으로는 1910년부터 3.1운동 이전까지 1919년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통상 그냥 1910년대다. 이렇게 아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통치됐는지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무단 통치는요. 먼저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돼요. 우리 조선이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통감부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조선 총독부. 이 조선에 총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조선의 총독은요. 일본인이겠어? 아니면 조선인이겠어? 당연히 일본인입니다. 오케이? 이 일본, 이 천황, 일왕이죠? 이 일왕이요. 총독을 임명해요. 오케이? 누구에서 임명을 하냐? 바로 육군, 해군, 대장 출신. 즉 뭡니까? 군인 출신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조선 총독에 임명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조선 총독은요.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법, 행정, 경찰, 군사권 이런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 총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게 어디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 무단. 일본은 우리를 끊기 위해서 이거 경복궁 앞에다 세워놨어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궁, 경복궁, 근정정 앞에다가 이런 통치기구, 최고 통치기구인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헌병 경찰제. 이것도 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헌병이 뭔지 아세요? 헌병은요 군인이에요. 군인 중에서도 군인을 감찰하는 군인입니다. 즉 이제 군인이 뭐 휴가 나가지고 막 주머니에 손 놓고 군인으로서 해서 안 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잠복해 있다가 이걸 잡는 게 바로 헌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군대 갔을 때 이거 헌병하려고 지원을 이제 딱 하려고 그랬는데 키를 보내. 그래가지고 내가 이 헌병을 못했는데 아무튼 군인입니다. 지금 뭔 말입니까? 헌병 경찰제라는 것은 군인이 경찰의 역할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진짜 총 들고 칼 들고 이런 군인들이 경찰 업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해봐. 섬뜩하지 않습니까?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감 잡힙니까? 만약에 이 조선인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거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즉결로 처분할 수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요. 조선 태형령. 아까 봤죠? 이 태형 두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근데 웃긴 것은 앞에 조선이란 말이 붙죠? 이거는요. 일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본인이 잘못하면 태형, 몽둥이로 때리는 거 이거 못했다고요.
차별을 둔 겁니다. 참 우라통이 좀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당연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죠. 왜? 무단통치니까요. 굉장히 폭력적인 통치 방식이 무단통치라며. 그래서 언론, 뭐 신문 같은 거, 뭐 출판, 힘들고요. 결사, 뭐 집회, 이런 정말 기본적인 이런 권리, 이런 것도 박탈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교육령이 또 제정되는데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시켜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고등교육을 안 시켜준다는 거야. 초등교육. 응? 그리고 그냥 실업, 뭐 바느질 키는 거랑 뭐 이런 거나 이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국사, 국어, 이게 다 어느 나라 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일본사예요.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글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렇지, 바로 일본어예요. 이렇게 불렀답니다. 열받죠. 자, 이것이 바로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제가요, 이 1910년도에 뭐 했겠습니까? 이런 통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뺏어갔겠죠. 그 경제 수탈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제 수탈 정책은요,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 이렇게 토지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했냐?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이요, 바로 이거예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 주겠다. 됐습니까? 즉, 이 땅이 네 땅인지 누구 땅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정해주겠다. 땅 문서를 통해서 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진짜 이 땅은 내가 법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게 되면 뭔가 이 땅에 대해서 공정하게 세금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내 땅이라는 진짜 근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진짜 빚 좋을 개살구. 명분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이거요. 토지를 약탈하려는 거예요, 약탈. 왜 그랬냐면, 보세요. 자,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이들이 뭘 했냐? 바로 이런 겁니다. 신고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신고주의는 이거예요. 야, 내가 어느 정도,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줬다. 요 시기에 네 땅이면 그 땅이란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해라. 이게 바로 신고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일제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야, 이거 원래부터 내 땅인데 못하러 이런 거 신고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누구의 땅인지 애매한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하나의 가문의 땅이에요. 응? 뭐 문중의 땅이야. 그러면 이거 누가 나서가지고 이걸 신고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왕실의 땅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어느 마을에 딸려있는 땅이라면 이걸 누가 신고해야 될지 선뜻 신고를 못할 거 아니야. 그 땅을 약탈해갔다고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약탈한 토지를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불합니다. 오케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뭘 하냐면 이렇게 빼앗은 토지, 확보된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오케이? 일본인. 너무 흥분했나봐요. 너무 열받아. 일본인.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일본인들에게 주는 거야. 야! 너네 이 조선에 와서 살 생각 없니? 내가 땅 줄게. 감 잡힙니까? 일본인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오케이? 요것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농민이 몰락할 수밖에 없겠죠. 농민이 어떻게 몰락하냐면 원래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요, 이제 이 지주의 권리는 강해져요. 왜냐면 소유권이 생겼으니까 땅의 주인의 권리는 강해지는데, 원래 이 조선이란 나라, 뭐 그 이전부터 농민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작권. 요거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농민이 내가 만약에 개간을 하거나 땅을 이렇게 뭐 대대로 이 땅을 경작해서, 내 땅은 아니지만 경작을 쭉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관습적으로, 뭐 실제 법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오케이? 대대로 이 땅을 빌어먹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면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없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뭡니까? 기존에 인정됐던 이런 경작권이라든지 개간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인정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몰락한 농민들은 진짜 소작농이 되거나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 이제 농사 짓고 사는 농민들이죠. 소작농이 되거나요. 그리고 만주나 또 연해주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떠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몇 년대? 1910년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1910년대 산업침탈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회사령이에요, 회사령. 이 회사령은 이제 만약에 이 조선인들이 회사를 세우려고 그래. 세우려고 하면 마음대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냥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증 요거 하면 누구나 다 회사를 세울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시기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허가?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왜 했겠습니까? 즉 조선인들은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 자본. 우리 민족의 자본 돈이죠. 이 자본이 육성되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을 꺼렸겠죠. 일제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 민족 자본을 이제 막기 위해서, 육성을 막기 위해서 요런 거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전매제를 실시합니다. 이 전매제는 뭐냐면 국가 주도로 어떤 특정 물품을 파는 겁니다. 돈 되는 거 팔았겠죠? 뭐겠습니까? 소금, 담배, 인삼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광업령, 어업령, 산림령 이런 것을 통해서 본격적인 약탈을 시작합니다. 뭡니까? 광업령. 우리의 광산이죠. 어업령. 우리 진짜 물고기들. 그리고 산림령. 우리의 나무들을 이제 또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뺏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뭐 도로라든지, 뭐 항구, 뭐 항만이라든지, 뭐 철도,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애들이.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우리 잘 살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죠. 뺏어 가려고 만든 겁니다. 요것이 바로 1910년대 경제 침탈 정책이 되겠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910년대의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 정책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1910년대에 우리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조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910년대에 국내입니다. 즉 한반도 안에서 비밀결사가 조직이 되는데 왜 비밀결사로 조직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1910년에는 무단통치라고요. 오케이? 굉장히 폭력적인 정치,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비밀결사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국내 비밀결사 조직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의군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광복회가 있어요. 오케이? 국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1910년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의군부는 바로 의병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는 고종의 이제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건데 이런 겁니다. 복벽주의를 표방해요. 복벽주의. 이건 이제 고등학교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복고풍 들어봤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즉 뭡니까? 옛날에 황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전 근대적인 그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바로 독립의군부고요. 대한광복회는요,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공화정이 뭡니까?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죠? 요것을 추구한 거야. 즉, 이 1910년대 같이 국내에 있었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공통점은 1910년대에 국내에
있었다. 계속 언급을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이 뭐죠?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이제 또 써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실패하고요. 대한광복회도 이제 무장투쟁 단체를 또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 했었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를 봤으니까 국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단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남만주 일대에는 만주 삼원보라는 지역에 경학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 경학사는요,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 모금을 하는 그런 일종의 단체, 후원 단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신흥 강습소가 세워지게 되죠. 이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거 신민회. 선생님 이거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회영, 이 형제들이 진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넘어갔다고요. 신민회가 1907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신민회가 해체된 것은요, 1911년입니다. 즉 뭡니까?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일제강점기까지 진짜 얼마 가지 못했지만 일제강점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신민회 이거 일제강점기 없었는데 이거 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신흥 강습소를 또 만들잖아요. 뭡니까 이게 바로 신흥 무관학교잖아요. 진짜 독립운동, 독립군을 기르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신흥 무관학교를 또 만드는 모습.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북만주 일대는요, 용종의 서전서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학교요. 명동학교이고요. 그리고 왕청에 이제 중광단이라는 후원단체가 있다. 경학사, 중광단 다 후원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해주는 건업회, 이것도 후원단체겠죠.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미국이죠. 대한인 국민회가 있다. 오케이? 요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지도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선생님, 만주, 서간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만주는요, 간도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가 북쪽이잖아. 북만주. 여기는 남만주겠죠? 됐습니까? 요것을 또 이제 간도라고 하면요, 여기를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해주는 어디야? 요 블라디보스토크, 지금의 러시아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 바로 연해주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된 게 학교입니다. 신흥 강습소, 학교죠. 그리고 서전서숙, 영도학교, 그리고 한민학교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남만주 일대, 이 만주 삼원보에는 경학사, 오케이? 그리고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로 이제 이름 바뀌죠. 요거 2개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지역, 이 북만주 일대는 서전서숙 학교, 명동학교가 있다. 오케이? 이 명동이라 가지고 서울 명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광단이라는 단체. 이 중광단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중광단은 대종교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종교. 오케이? 대종교 뭡니까? 단군교 아니야? 단군교. 똑같은 말 아니야? 단군을 믿는 종교. 오케이? 요 정도만 일단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또 되게 자세하게 할 테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는 이제 권업회, 그리고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 요 정도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개념 정리하러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 이 무단통치를 헌병경찰통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통치 방식은요, 조선총독부를 설치를 했죠. 이 조선총독은 일본인이면서 그 중에서도 육군, 해군 대장 출신 중에서 임명을 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조선총독부는 말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1995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죠.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그 작업을 통해서 광복절날 이것을 이제 철거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헌병경찰이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조선 태영령을 또 적용당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언론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교사도 제복과 칼을 착용했다. 굉장히 공포적인 분위기,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1910년대 대표적인 경제수탈 정책이죠.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자, 지조 법적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다. 농민은 경작권이 부정됨으로써 소장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나 연해주로 떠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총독부는 약탈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헐값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이민자를 유치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회사령,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즉, 우리의 민족 자본 육성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정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전매제, 뭐 이런 것 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침탈하는 모습, 그 모습 또 보이고 있죠. 진짜 슬프지 않습니까? 땅 뺏긴 거예요, 농민들은. 진짜. 회사도 못 세웁니다. 어마어마하게 뜯어가요. 앞으로 이런 모습을요, 자주 볼 겁니다. 나중엔 심지어 숟가락까지 뺏어가요. 30년대 이후 가면 숟가락도 뺏어갑니다. 자, 아무튼 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독립운동의 시작 보면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 이들은 뭘 추구했다고요? 그렇지, 뭔가 이 황제권을 다시 복식시키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좀 황제의 권한 다시 돌리자는 겁니다. 옛날로. 오케이? 자, 그리고 대한광복회는 반대죠. 무슨 황제냐? 뭡니까? 공화정을 추구했다. 공화제를 추구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외는 만주와 연해주에 뭐 독립운동기지와 학교가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됐다. 뭐 대표적인 학교, 서전, 서수거, 뭐 명동학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흥 무관학교, 신흥 강습소,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파트 나올 때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뭐 후원단체라든지 그리고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뭐 진짜 메인으로 팍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에서도 메인으로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신, 이 내신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점 맞으려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저는 100점이 목표 아닌데요? 그러면 한 95점 정도 맞겠다. 그러면 요거를 넘어가도 되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애썼습니까? 진짜. 이 독립 위해서 전 재산 다 바치고 목숨 바쳐서 했던 분들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알아둡시다.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건요. 굉장히 진짜 자괴감이 들어요.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이 사람은 왜 중요하고 이 사람은 왜 안 중요합니까? 뭐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안 중요한 겁니까? 이런 잣대를 들이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슬픕니다. 일장년일 때마다 진짜 원래 유쾌하잖아. 내가 얼마나 유쾌해. 막 웃고 웃는 거 좋아하는데 엄숙해지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개념 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제가 설치한 한국 식민 통치의 중심 기관, 뭐 최고 통치 기구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어디입니까? 바로 조선 총독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08년 일제가 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는 뭐냐? 여러분들 회사 하나 나왔죠? 이 약탈한 토지, 이 토지를 이제 일본인들 이거 유치시키는데 했다고요. 그 회사가 뭡니까? 바로 주식회사였습니다. 무슨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다음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은 뭡니까? 회사를 세워야 할 때는 조선 총독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뭡니까? 회사령이죠. 됐습니까? 자, 다음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서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려 한 국내의 비밀단체. 국내의 비밀단체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려고 했던 국내의 비밀단체. 바로 대한광복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잘 봐요. 아까 두 가지 단체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헷갈릴 수 있다고. 오케이? 하나가 대한광복회고요. 하나가 독립의군부예요. 오케이? 정치체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선생님이 말했죠. 이들은 공화정을 추구했고요. 이들은 복벽주의를 표방했다고.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고요.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대한광복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뭔가 무장단체를 만들었어요. 무장단체. 오케이?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 이제 이 의병, 즉 뭐라 했습니까? 유생 중심이었다며. 이 유생들이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글 쓰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국권 반환 요구서 됐습니까? 활동과 국권 반환 요구서 이런 것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활동의 차이점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0년대 국내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은 이름이 헷갈리거든. 이 대한광복회 나중에 또 한국광복구 막 이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1910년대 이 중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갑시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이거 봤어요? 안 봤지? 안 보였지? 자, 봐도 돼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작권이 부정되어 다수의 농민이 소장농으로 전락하겠다. 그죠? 이거는 법은 아니지만 관습법이죠. 이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관습적인 경작권이 부정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1910년대에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맞습니까? 만주와 연해주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맞는 내용 됐습니다. 자, 다음 무단통치 시기에는 일제는 보통 경찰들로 하여금 치안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업무도 담당하게 하였다. 맞습니까? 보통 경찰이 아니라 뭡니까? 헌병 경찰입니다. 헌병. 이 보통 경찰은요, 1920년대에 가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꾼다 했잖아. 그때 보통 경찰제로 바뀝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 하시기 바랄게요. 1910년대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던 때였다. 무단 통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진짜 이 무단 통치, 이 억압받던 이 조선인들,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요, 들고 일어섭니다. 바로 3.1 운동이었죠. 이 3.1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